한국 인천공항 한복판. 스페인에서 단체 휴가를 온 군인들이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국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나라의 군인들이 한국 땅에 무릎을 꿇은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육군 정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저는 현재까지 13년째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전문 병장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주특기는 전자정찰이고 평소에는 대테러 훈련과 전자감시 장비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저희 부대는 연례 전술 평가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포상으로 저희는 스페인 육군 역사상 전례 없던 단체 해외 휴가라는 특별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특별 지침에 따라 반드시 유럽 외 국가로 이동해야 했으며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저희는 총 14명의 부대원이 팀을 이루어 행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의를 할 때는 다들 익숙한 국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혹은 가까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어느 정도 익숙한 문화권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서 한 후임 병장이 조심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조용하고 진지하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인 줄 알았고 또 누군가는 그게 여행지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니, 거길 왜 가?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생소한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유럽과 교류가 거의 없는 나라. 그곳을 우리가, 정찰부대가, 단체로 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정확한 위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그저 일본 옆에 붙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TV나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정도였고 저희 일상에서는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의 나라들은 그저 혼잡한 거리나 정신없는 교통체계, 공공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다소 낙후된 도시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막연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선입견 속에서 한국 역시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장은 예전에 단기 연수로 한국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했고 이 나라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단순한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거리, 서울 시내, 한국 여행 후기 등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면 속 도시는 꽤나 깔끔해 보였습니다. 차선은 정리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은 복잡하지만 질서 정연했습니다. 길에 쓰레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죠. 그걸 보며 순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의외로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이어지는 마음은 오히려 의심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광고 사진일 거야. 검색에 걸리는 건 원래 좋은 사진뿐이지. 정찰병이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는 낯선 곳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입니다. 그 나라는 사진 한 장, 영상 몇 개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에서도 외국인들이 내세우는 좋은 나라라는 말은 실제로 가보면 너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선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대원들 사이에서 한번 가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호주가 가장 유력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으로 의견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의 경험담과 사진 몇 장이 분위기를 바꿨고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 심리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다수결로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하니 따르기는 했지만 막상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싸면서도 이 결정 잘못된 건 아닐까? 또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에 올라서도 저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도 역시 너무 무리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단 몇 시간 안에 그 불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바지를 걷고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며 유럽과 중동의 여러 공항을 다녀본 경험이 있었지만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스템은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정교했습니다. 도착 후 입국장을 통과하며 정리된 동선, 무인 입국 심사 시스템, 그리고 국제선과 국내선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쇼핑 구역과 대기 공간은 마치 고급 호텔의 로비에 들어온 듯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공항 내에서 무장 경찰이나 군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공항에서는 도난 방지, 밀입국 대응, 마약 단속 등을 위해 항상 권총을 소지한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긴장감 대신 오히려 평온함과 환영의 분위기가 가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를 더 놀라게 한 사건은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입국 직후 공항 로비 한편에 앉아 일정을 정리하던 중 한 동료 병장이 다리 부위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리며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를 포함한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그 병사는 몇 주 전 산악훈련 중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대 의료팀의 응급처치와 고정 밴딩으로 대충 넘어갔고 평소엔 절뚝거리는 정도였지만 심각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 이번 단체 휴가에도 함께 오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비행기에서의 기압, 장시간 이동, 무거운 군용 배낭까지 겹쳐 다리 부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있었던 겁니다. 병사의 발목은 다시 부어올랐고 심한 통증을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자신의 다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키는 모습이 훈련 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그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던 시간이 1분, 2분 이상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우린 외국인 신분으로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상태였고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공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무거운 군용 배낭을 등에 맨 채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해야 할 행동이 떠오르지 않았고 누군가 먼저 움직이기도 애매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한국 여성이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몇 초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혹시 누가 다친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우린 모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모여있는 모습만 보고 상황을 직감하고 한국인 여성이 다가와 준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기다려보세요라고 짧게 말한 뒤 주변을 빠르게 살피더니 가까이 있던 공항 직원 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은 공항 직원도 아니었고 저희 상황에 대해 책임질 이유도 도와야 할 의무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공항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저희를 쳐다보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처한 상황을 읽어냈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한국인 여성의 모든 행동은 거창한 동정도 과장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조용히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선함. 그 선함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제 마음속에 어떤 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공항의 첫 인상은 질서였지만 그 한국인 여성이 저에게 남긴 인상은 분명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인천공항의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상황을 짧게 확인하시더니 정확하고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세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지하요? 눈앞의 현실과 그 말이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보통은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공항 밖의 응급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지하에 뭐가 있다는 거지? 지하로 간다고 다리가 낫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여기가 지하철역도 있는 공항이잖아. 설마 거기랑 연결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약간은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몸을 돌렸고 우리 역시 그 뒤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이 아니라 미지의 공간으로 향하는 듯한 기분으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불안하게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안에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신반의했죠. 그 문을 열기 전까지도 진료소라고는 했지만 그냥 간이 응급처치 공간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옆엔 외국인 응급진료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고 문이 열리자 저희는 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은 단순한 응급 침상이 몇 개 놓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실, 영상 촬영실, 소독구역, 의약품 보관실까지 정돈된 구조. 벽은 새하얗고 실내는 고요하며 모든 장비가 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병원이었죠. 단지 공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믿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우리가 들어서자 별다른 절차 없이 부상 병사를 안내했고 짧은 영어로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더니 곧장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감겨있던 밴딩은 조심스럽게 풀어졌고 부어오른 발목은 손끝으로 압박하며 확인됐고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로 골절 이상 여부를 체크한 후 전용 보조기로 교체하고 혈류 순환을 돕는 처치까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목발도 제공됐고 간호 인력은 환자 상태에 따라 통증 완화 패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25분.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처음엔 그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놀랍다. 그 정도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후 직원이 조용히 진료비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종이 한 장. 단 한 줄.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진료비 3만 원. 그 종이를 받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3만 원이 싸서 감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서에, 한국 사람들의 일관된 태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그 당연함에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은 사람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벅차올랐고 부끄러웠고 스스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세상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보다 한참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더 조용했고, 더 정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이 모든 것 앞에서 어쩐지 그냥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싶었던 거죠.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시스템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응급 진료를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스트레스입니다. 절차는 길고 서류는 복잡하고 무언가를 설명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게다가 스페인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 정도의 응급 처치를 받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더라도 60만 원 이상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목발과 같은 보조기구는 별도 비용이 추가되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사설 병원을 이용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도 나옵니다.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3번, 4번씩 듣는 게 일상입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눈빛도 느껴지죠. 왜 외국인이 여기 있지? 이 사람, 뭔가 복잡한 환자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조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환자로만 대했습니다. 그게 낯설 정도였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진료를 마친 병사는 목발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엔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병사의 얼굴보다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도, 진료소 간호사도, 그리고 처음 우리를 도와줬던 그 한국 여성도 누구 하나 외국인을 도와줬다는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누구 하나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눈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이었고 그 일이 당연히 실행됐을 뿐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경계받고 의심받고 때로는 견제당하며 조심조심 적응해야 했던 제가 이곳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담백함, 그 절제된 친절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때리더군요. 그 후 저희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인천에서 가까운 송도 국제도시에 숙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 경험이 많은 지인의 추천으로 숙소를 잡았고 그곳은 일반적인 호텔이 아닌 현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송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방금 전 공항 지하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도에 도착한 순간 저는 솔직히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파트 외관은 평범했고 주변 거리도 그냥 깨끗하구나 싶은 정도였죠. 이 정도면 스페인 신도시랑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단 몇 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두고 단지 안을 한 바퀴 돌아보자는 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그때부터 제 생각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건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된 작은 전광판이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표시해. 아무리 실내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 전광판 아래에는 공기청정기 작동 중이라는 작고 조용한 문구도 함께 켜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밴딩머신과 휴게시설이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도요. 이거 내가 사는 데보다 더 깨끗한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감탄이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리문 하나를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난감 풀장 같은 게 아니라 실제 온수 순환이 되는 구명 튜브와 안전 요원이 있는 진짜 수영장. 샤워실도 있었고 벽에는 아쿠아로빅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민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손글씨가 아니라 아예 시설 디자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료라고. 이게 그냥 아파트 입주민용이라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긴 부자들 사는 고급 단지겠지.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던 곳과 비교해서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그저 매일같이 당연한 듯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였고 그게 바로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유튜브에서 보았던 어느 영상 속 장면도 과장되었다며 믿지 않았었으니까요. 단지 내 수영장, 조용한 복도, 먼지 하나 없는 시설,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는 저건 좀 과장된 연출이겠지 하며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상 속 장면보다 더 정돈된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구도 신기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삶의 방식, 공동체의 질서, 시스템의 기준이 이 나라에서는 모두 기본값으로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유럽에 살면서 우리가 꽤 앞서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문화적으로, 복지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얕고 단편적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낮게 본 적 없고 그 누구도 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 깔린 대리석 바닥이 떠오르고 수영장 물결이 아른거렸고 샤워실 벽에 붙어있던 무료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감탄이었는데 그 감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감탄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차이였고 너무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희 집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사는 스페인의 아파트, 오래된 엘리베이터, 비 오는 날엔 계단에서 물이 새고 복도엔 가끔 쓰레기 봉투가 하루 이틀씩 방치돼 있었고 벽엔 낙서가 남아 있었고 누구 하나 치우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단지 관리의 문제도 시설의 차이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이를 눈으로 보고도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살까? 왜 우리는 항상 불편함을 참는데 익숙해져야 했을까? 왜 이런 걸 나는 지금 처음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항상 이렇게 변명만 해왔던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니까 그렇지. 아시아는 원래 좀 빡빡하게 사는 거잖아. 우리 유럽은 좀 자유롭고 느긋한 문화니까 그렇게 포장해왔던 수많은 말들이 그날 밤 제 안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비교당하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방어였다는 걸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웠던 이유는
누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깎아내리지 않았고 누구도 저에게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 작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잘 정돈된 태도와 시스템이 말없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공격당한 것도 아닌데, 말로 설명해준 것도 아닌데, 저는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설득당한 채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토록 조용한데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무거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충격과 감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익숙해진다는 건 무뎌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배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자전거를 빌려 달렸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동묘 벼룩시장에서 싸구려 옷을 고르다 웃음이 터졌고 또 어떤 날은 명동거리에서 너무 많은 한국식 간식들을 사 먹다가 배가 불러 다음 식사를 건너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들 마음이 편안했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기 속에서 숨을 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그 정숙함이 점점 저희의 리듬이 되어갔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여행지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은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후임 병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공항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송도의 정식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갔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물리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직접 통역 앱을 써가며 설명을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묘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병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제대로 못 딛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엔 스스로 짐을 끌고 걸어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 후임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다음 휴가 나오면 저는 또 한국으로 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출국날 아침, 아파트 단지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영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복도는 깨끗했고 바람은 차분했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제게 너무도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탄이었지만 지금은 미련이었습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기억이 되어버린 것들이었고 그 기억은 당분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병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다음엔 부산 가요. 바다 있는 데로.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단언컨대. 다음에도 우리는 다시 한국일 거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한국에 한 번도 안 온 외국인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외국인은 없다는 말의 이유 아닐까요? 이처럼 한국은 단 한 번의 여행으로는 그 모든 매력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고 누군가는 한국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